두 번째 파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코드를 보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작업할 때 제일 먼저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우선 현재 경로를 확인하고 경로에 이상이 있으면 setwd를 활용해서 경로를 재설정해줍니다. 이때 역슬래시를 슬래시로 바꿔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땐 read.csv를 활용해줍니다. 가져온 데이터는 autoparts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분석할 대상은 전체가 아니라 이전에 봤던 6개의 그룹 중에 마지막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한 다음 달러 표시를 사용해서 변수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과 같은 것을 추출하기 위해 등호 표시 2개, 그룹명, 쉼표, 그리고 그룹명을 제외하고 가져오기 위해 C로 묶어서 코드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정의한 것을 저장하기 위한 이름을 새롭게 넣어줍시다. 다음으로 이상치 제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과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데이터, 대괄호, 데이터, 달러, 변수명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 부등호를 사용하여 1000 이하인 값만 사용을 하겠다고 한 다음 쉼표를 찍어서 대괄호를 닫습니다. 여기서 쉼표는 밑에 줄에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치가 제거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각화를 다시 한번 실시해 주었습니다. 이상치가 제거된 결과 변수 값들을 다시 살펴보면 다 각자의 값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상 범주와 불량품 범주를 나누어 새로운 라벨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0부터 19는 불량, 20부터 31은 정상, 32 이상은 불량품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값들을 라벨 값들로 변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sFactor라는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if-else 부분은 만약 20보다 값이 낮으면 1값으로 전환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if-else 부분을 보시면은 32보다 작으면 2값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3값을 주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0부터 19, 20부터 31, 32 이상 이렇게 값이 나뉘어졌고 1, 2, 3이라는 라벨 값이 붙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뉜 값들을 새로운 변수에 저장을 하기 위해 데이터에 달러를 붙여 새로운 변수 이름을 주어 이 변수의 값을 저장하게끔 합니다. 다음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하였기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샘플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데이터의 70%를 t-인덱스에 넣어주고 트레인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의 70%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t-인덱스에 할당되지 않은 나머지 30%의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에 넣어주었습니다. mne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종속 변수 이름을 넣어주신 다음 물결 표시로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독립 변수들을 쭉 넣어주시는데 이름 다음에 플러스 기호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부분은 우리가 모델을 설계할 때 노드를 몇 개를 설정할지 값을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넣어줄 이름을 넣어주시면 완료! 프린트 함수로 모델을 살펴볼 수 있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컨트롤 엔터. 다음으로 우리가 만든 모델을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predict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자는 모델의 이름, 그리고 테스트할 데이터의 이름, 타입은 항상 클래스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테스트는 완료가 되었으니 우리는 테스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교차 테이블을 작성할 것입니다. 교차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테이블 함수를 사용한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 명칭과 할당된 데이터, 그리고 비교할 데이터의 명칭과 그에 할당할 데이터를 넣어주고 결과값을 넣어줄 변수명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테이블을 확인해줍니다. 이때 에러가 날 수 있는데 이 에러는 에러가 아니고 단순히 값이 비어서 나타나는 오류이기 때문에 값을 추가해주는 작업을 해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 작업 코드는 밑에 cbind 코드를 활용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코드의 정확도를 살펴보면서 모델을 조정하면서 정확도를 높일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밑에 코드는 인공신경망을 시각화하는 코드니까
잘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식량망을 조금 더 꼼꼼하게 만드는 파트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설명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더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써주시면은 다음 영상 마지막 부분에 넣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예측을 위한 모델로서 우리가 임의의 값을 주면은 이 값을 통해서 정상인지 불량품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통해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만든 다음 독립 변수들에 대해서 임의의 값들을 넣어줍니다. 오늘은 두 개의 예시를 만들어 보기 때문에 C로 묶어서 각각 두 개의 데이터를 넣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려면 이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프리딕 함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인자에는 우리가 만든 모델의 이름, 다음은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만든 임의의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만든 임의의 데이터가 제품을 불량으로 만들지 정상으로 만들지를 예측한 값을 알려줍니다. 제 모델의 경우에는 첫 번째 공정 기록으로는 불량품을 만들고 두 번째 기록으로는 정상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 제가 데이터를 만들 때 MPA라는 변수 값에 하나는 엄청 높은 값을 슬쩍 줘봤는데 아마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인공식량망을 통해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의 결과값을 예측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예측할 때 인공식량망은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만든 인공식량망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결과를 예측해 보신다면 딥러닝을 공부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인공식량망을 만들어 보았고 성능도 확인을 해봤으며 설계된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었을 때 이것이 과연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인공식량망은 진짜 인공지능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며 더 다양한 인공지능을 위해 작고도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림이었습니다.